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이틀째 지지층 결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새만금에서는 국민 반상회를 열고 새만금을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영입 1호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전북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새만금 개발 문제입니다. 저도 저번 대선 경선 때, 또 이번 대선 경선 때도 방문했고, 또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됐는데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향이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겠지만 개발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이제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해관계인들 모든 분들 함께 이제 국민 토론회라도 열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KBS. 문제요.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 봉합하면서 이제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분이 좀 있다고 알려진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어제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몇 차례 후보님께서 1대1 토론을 직접 제안도 하셨잖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지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1대1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할 국가 리더를 뽑는 일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역량이 되는지, 또 나란 일을 맡길 만한지, 또 둘 또는 셋, 네 명의 그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건 후보들의 또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교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숨기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서 아직 준비가 뭐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국민들 앞에 서로 논쟁하고 논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논쟁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근데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법정 토론 외에는 안 할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긴 하던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다시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뭐 이미 저로서는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권력을 놓고 또는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수습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매일경제 이지용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잖아요. 네. 당에서는 자영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는. 제가 당의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정부에 제안해 주시도록 부탁드린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새롭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일선의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지원이 정말로 쥐꼬리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원액이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국가 총생산의 한 1.3%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당에 드린 요청은
이제 추가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또는 방역 방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게 피해가 아니다. 뭐 전혀 우리는 억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대대적인 지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정부의 제안에서 관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국민에게 떠넘깁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계 부채율이 높고 국가 부채율이 가장 낮고 가계 지원 소득도 가장 낮은 나라에서 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가장 적다는 게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 방침이 강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지역인데요. KCN 금감망소의 모영식 기자라고 합니다. 진상조사소가 가동이 중단된 게 5년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진상이 나쁜 손가락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강화는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지방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산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게 울산이나 또 거제 같은 동쪽 지역은 다시 조선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서쪽 지역은 조선 경기 회복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시장의 원리, 자본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이어서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조선 경기 회복에 따라서 군산 조선소가 좀 특색이 있는 소형 첨단 선박 중심으로 새롭게 길을 찾아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용 선박 건조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도 한번 찾아볼 수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이걸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계획을 또는 공식적인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지역 언론. CBS 김용환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도 굉장히 그 지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미군 측에서 제2활주로라고 표현하면서 그 미군 기지 어떤 확장의 어떤 그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미군이 그 제2활주로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예. 상황을 파악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상으로 받. 스트레스 장입니다. 지난번 BJC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 추미애 전 장관께서 하신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사실 모든 그 현안에는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토론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는 우리 민주당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해 드리는 게 맞다.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 다른 측면은 우리 조국 장관이 그러면 검찰에 의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냐. 그 점은 또 다른 문제죠.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변에 대한 수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지나쳤다. 그리고 특히 이게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녀 사냥 중계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런 실망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사과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신 것인데 저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국민들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죠. 어쨌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은 있는 거니까요. 예, 이상 그만. 너무 일정상 지금 어려운 다음 기회에 죄송합니다. 다음번